3학년 학생 여러분들, 체육교사 박상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화질과 즐거운 수업을 위해서 유튜브에 수업을 올리는데 그냥 유튜브 채널 들어가지도 않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다른 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수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편집하고 촬영하니까 조금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 주제는 바로 수행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우리 수행평가를 쳐야 되는데 수행평가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듣고 여러분들 모두 좋은 점수를 받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평가 내용은 심판의 수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심판 수신호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배구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배구 경기를 보다 보면 심판이 보면 직접 반칙에 대해서 어떤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 모양을 이용해서 선수들이 어떤 파울을 했는지 어떤 반칙을 범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호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규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심판의 수신호를 배우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 배운 거를 평가하여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신호를 배울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심의 수신호입니다. 주심이라고 하면 경기 전체를 관할하는 심판으로서 14가지의 대표적인 수신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배우지 않았지만 앞으로 배울 14가지의 수신호에 대한 선생님이 카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심판 규칙에 대한 카드를 만들 건데 그게 14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총 7장을 뽑으셔서 그 7장에 대한 그 경기 상황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경기 상황의 영상을 시청한 후에 그 다음에 그때 심판의 수신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7가지 심판 시그널을 5개 이상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A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개에서 3개를 맞추게 되면 B를 받게 되고 1개에서 2개를 받게 되면 C, 그 다음에 하나도 맞추지 못하면 D라는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심판 시그널, 주심의 심판 수신호는 경기 중에 모든 선수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돼야 원활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신호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여러분들 모두 정확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할 내용은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한 부분을 잘 인지하고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의 평가 방법은 선생님이 먼저 지름 7m의 원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7m 원 안에 들어가서 공을 들고 스스로 자기 위로 던져서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를 번갈아 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언더핸드 패스만 하면 안 될까요? 오버핸드 패스만 하면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패스를 선택하여서 실시해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더핸드 패스만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오버핸드 패스가 1회 들어가야 되고 1회 이상, 오버핸드 패스만 하는 친구들은 언더핸드 패스가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7m 원 안을 그려놨는데 원 밖에서 성공한 언더핸드 패스나 오버핸드 패스는 성공 개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 안에 실시한 오버핸드 패스와 언더핸드 패스가 성공된 거를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평가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잘 지켜서 연습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평가 기준을 올려놨는데 이 기준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의 기준은 다른데 먼저 남학생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의 경우는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 성공 개수가 15개 이상이 되어야 A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10개에서 14개, 그 다음에 C는 4개에서 9개, 그 다음에 D는 0개에서 3개를 해야만 그에 맞는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10개 이상의 A를 받을 수 있고, 그 B는 7개에서 9개, 그 다음에 C는 3개에서 6개까지 해야 되며, 그 다음에 D는 0개에서 2개까지 해야 D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더핸드 패스는 팔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무릎을 잘 사용하고 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오버핸드 패스는 손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체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높게 이마 위로 밀어줘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점수를 모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평가인 서브의 정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번에 서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서브는 경기의 시작이자 첫 번째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서브는 경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서브를 얼마나 정확하게 넣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서브의 정확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는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10회의 서브를 반대편 코트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언더핸드 서브나 오버핸드 서브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 언더핸드 서브는 공을 가지고 공을 밑에 부분을 쳐서 쳐올리는 거를 언더핸드 서브라고 하고, 오버핸드 서브는 공을 위에 올려가지고 치는 것을 오버핸드 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서브를 선택하여서 반대편 코트에 10회를 서브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네트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세 구간으로 선생님이 구간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네트랑 가장 가까운 구간은 0점,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은 1점, 네트랑 가장 먼 곳은 2점을 해뒀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네트에서 가장 먼 곳을 2점으로 하셨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했냐면 서브는 가장 먼 곳으로 보내는 게 상대방이 공격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 곳 구석으로 서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서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 곳이 2점, 그 다음에 중간이 1점, 네트랑 제일 가까운 곳이 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개의 서브를 하게 되면
그 10개의 서브가 떨어진 위치에 점수가 있겠죠. 그 점수들을 합산해 가지고 평가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10개 10점을 받게 되면 A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6점에서 9점까지 점수를 얻게 되면 B, 그 다음에 C는 2점에서 5점까지 받게 되면 C가 되고, 0점에서 1점을 받게 되면 D가 됩니다. 서브를 할 때는 정확한 임팩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여러분들이 공을 정확하게 보고 임팩트를 정확하게 하면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수업을 할 때 재밌고 정확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점수까지 좋은 점수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가 내용과 평가 방법,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3가지 평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거 잘 기억했다가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그리고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하거나 기능을 해야만 정확하고 훌륭한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도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 내용을 하는지,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습득하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한 내용과 그 방법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로 한 번 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배웠던 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